노란색을 보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여러분의 5대 답변 중 하나가 택시일 거라고 확신해요. 비록 모든 택시가 노란색은 아니지만 이 색은 택시 업계와 강하게 연관되어 있으니까요. 하지만 왜 그런 것일까요? 한번 알아봅시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 잠깐 과거로 떠나볼까요? 아시다시피 미국의 첫 택시는 노란색이 아니었습니다. 1907년 사업가인 해리 앨런은 프랑스에서 빨간색과 녹색 차량을 구입해 뉴욕으로 운반해 왔어요. 이 차량들은 택시 미터기를 장착하고 있어 거리에 따라 요금을 계산할 수 있었는데 이건 당시 뉴욕에는 새로운 것이었죠. 하지만 그는 많은 회사와 경쟁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다른 택시 회사가 갑자기 많이 생겼거든요. 또한 택시 회사들은 검은색, 갈색, 흰색, 체크무늬 등 다양한 색상으로 차량을 도장하며 각 회사마다 고유한 색상을 적용했죠. 1년 뒤인 1908년 또 다른 사업가 엘버트 록웰이 뉴욕에 택시 회사를 차린 뒤 택시를 노랗게 칠하기로 했습니다. 단지 아내가 가장 좋아하는 색이라는 이유만으로요. 게다가 그는 노란색은 밝기 때문에 차량이 눈에 띄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카고의 존 헤르츠가 1915년 자신의 택시에 이 색을 선택한 근거는 과학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회사의 택시들을 같은 색으로 칠해서 통일감을 주고 고객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받길 원했죠. 그래서 시카고 대학의 연구 결과를 사용하기로 결심했어요. 연구자들은 약간의 붉은기가 있는 노란색이 먼 거리에서 사람에게 가장 눈에 띄는 색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나중에 택시 업계에서 노란색이 이렇게 인기를 끌게 된 것은 헤르츠 덕분이죠. 1967년 뉴욕 당국은 면허를 받은 택시에 쓰일 수 있는 색상을 제안했습니다. 당연히 추측할 수 있듯이 노란색을 선택했죠. 이후 뉴욕과 노란색 택시가 손을 잡고 상징적인 이미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많은 택시 회사들이 그것을 베꼈고요. 하지만 택시가 노란색인 건 이 색이 승객의 눈길을 끌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도로 위 다른 운전자들의 가시성을 높여 사고 발생 가능성을 줄여주기까지 하니 택시 색으로는 최적인 거죠. 그래서 고전적인 노란색 택시를 선택함으로써 가장 안전한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에서는 노란색 택시뿐만 아니라 파란색 택시도 찾을 수 있어요. 2017년 연구진이 전국 교통사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 파란색 택시에 비해 노란색 택시가 1000대당 한 달에 6건 정도 사고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자세히 설명할게요.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우리의 시야에 가장 쉽게 들어오는 색은 밝은 녹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왜 택시는 노란색이지? 하실 텐데요. 중요한 것은 녹색을 사용하면 한 가지 큰 단점이 생긴다는 겁니다. 주변의 나무와 풀과 쉽게 섞일 수 있잖아요. 게다가 밝은 녹색은 낮에만 가장 눈에 띄는 반면 노란색은 조명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눈에 띄거든요. 게다가 택시가 아닌 차들은 거의 이런 색으로 칠하지 않죠. 노란 차를 갖고 싶으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런데 노란색 택시가 전 세계적으로 매우 흔하지만 많은 나라에선 네 바퀴 차가 아닌 것도 택시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비엔나의 피아커. 피아커는 말이 끄는 택시예요. 1693년부터 승객을 수송해왔고 지금도 오스트리아의 수도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결혼식과 기념식에서만 볼 수 있어요. 피아커를 경험하고 싶으시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관광객을 위한 마차가 있으니까요. 베네치아의 수상 택시. 베네치아 사람들이 도시를 돌아다닐 땐 곤돌라와 수상 택시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운하는 너무 많은 반면 도로는 너무 적거든요. 베네치아 사람들이 모토스카피라고 부르는 이 수상 택시는 꽤 비싼 요금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짐을 운반해주는 고속 보트입니다. 하지만 선장들은 보트가 수용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을 태우려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유일한 승객은 아닐 거예요. 멕시코시티의 BC 택시. 이 예쁘고 미래지향적으로 보이는 택시는 밝은 녹색 플라스틱 프레임으로 덮인 3륜 자전거입니다. 이 택시에는 운전사 1명과 승객 2명이 앉을 수 있는 공간밖에 없죠. 이 택시의 가장 멋진 점은 친환경적이라는 겁니다. BC 택시는 보통 멕시코시티의 역사 유적이 있는 곳에서 잡을 수 있어요. 스페체스 섬의 마차. 이곳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 분이라면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그리스 섬에서는 차가 금지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전거, 버스, 오토바이 외에도 지역 주민들이 말을 끄는 마차를 타고 돌아다니죠. 그리고 이런 마차 중 몇몇은 복고풍으로 화려하답니다. 쿠바의 코코 택시. 본질적으로 코코 택시는 페달로 움직이고 앞이 뚫린 플라스틱 커버에 둘러싸여 있는 세발 자전거입니다. 일부 코코 택시는 운전자가 오르막길을 오를 때 도움이 되는 작은 모터가 장착되어 있기도 하죠. 하지만 운전사들은 타는 동안 페달을 거의 쉬지 않고 밟는답니다. 이 택시는 아바나에서 가장 흔합니다. 보통 검은색이거나 노란색인데요. 검정색 코코 택시는 쿠바인 전용이고 노란색은 관광객 전용이에요. 태국의 툭툭. 방콕을 비롯한 태국의 다른 도시에서 매우 인기 있는 이 교통수단은 교통체증 때문에 시간을 허비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과 빠른 오토바이를 사용하는 것을 주저하는 사람들을 위한 겁니다. 전형적인 태국의 툭툭은 오토바이 셰시에 자리를 붙여 만든 3륜 오토바이인데요. 운전자를 제외하고는 기껏해야 2~3명의 승객을 태울 수 있어요. 하지만 가끔 센스 넘치는 기사님이 가족 전체를 꽉꽉 채워 태우기도 합니다. 툭툭을 타는 것은 이 아시아 국가의 문화에 대해 알고 싶은 여행자에게는 필수 코스죠. 캐나다의 H2O 택시. 캐나다의 빅토리아 항구는 대중교통에 그 자체의 반전을 더했습니다. 수상 택시로 출퇴근할 수도 있고 신나는 여행도 할 수 있는데 왜 일반 택시를 타겠어요? 이 H2O 택시들은 14개의 선착장에서 출발해 일주일에 7일을 항구 여기저기로 퍼져나갑니다. 하지만 3월부터 10월까지만 운행하죠. 만약 선장이 동의한다면 강아지를 데리고 탈 수도 있어요. 관광객들이 이 택시를 괜히 행복한 배라고 부르는 게 아니네요. 이스키아 섬의 피아지오 아페 택시. 이탈리아의 이스키아 섬은 3개의 바퀴를 가진 기이한 마이크로 택시로 유명합니다. 유명한 베스파 스쿠터를 만든 바로 그 엔지니어가 디자인했죠. 택시 이름도 인상적인데 에이프라니 원숭이라는 뜻의 영어일까요? 아니요, 이탈리아어로는 부지런하고 바삐 움직이는 택시 기사들의 모습을 닮은 벌이라는 뜻이랍니다. 이 차량들은 주로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만큼 장식이 화려하고 밝죠. 이스키아의 관광객 대부분은 이 섬을 관광하기 위해 이 택시를 선택한답니다. 뉴욕의 고담 항공. 맨해튼 섬에서 JFK나 뉴워크 공항으로 서둘러 가야 하나요? 그럼 헬리콥터를 타세요. 2015년에 고담 항공사가 시작한 이 헬리콥터 서비스는 고객들의 시간을 엄청나게 절약시켜줍니다. 도심은 도로 정체가 심하기 때문에 차로 최대 2시간까지 걸릴 거예요. 하지만 24만 원에서 26만 원까지 지불할 용의가 있다면 비행기 놓칠 걱정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헬리콥터로는 겨우 6분 정도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 정도면 요금에 포함된 구운 기내식 맛을 볼 시간도 없겠네요. 인도의 시카라 택시. 시카라 택시는 호수 주변에 데려다 줄 수 있는 조각으로 만든 나무배예요. 인도 북부 잠무와 카슈미르주에 있죠. 이 배들은 물속에서 썩지 않는 특별한 종류의 나무인 히말라야 삼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배 주인은 대부분 밝은 색으로 배를 칠하고 캐노피를 덮습니다. 이 배는 운송 수단일 뿐만 아니라 일부 사람들은 집으로 혹은 낚싯배로도 사용한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새로운 걸 배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다른 영상들도 기다리고 있답니다. 왼쪽, 오른쪽 중 하나를 클릭하고 즐겁게 감상하기만 하시면 돼요. 밝은 면과 함께 하세요.